하버드 의대 교수가 말하는 젊어지는 약 5가지를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책에서 제시한 약은 라파마이신, 메트포민, 레스베라트롤, NR, NMN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요?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항노화를 넘어 영노화로 가는 길을 과학자들이 열심히 찾고 있으며 그것은 될까가 아니라 언제 될까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자는 다소 과학적인 내용이었지요. 실제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그 약을 복용하여 20년 이상 젊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 약을 함부로 먹을 수 없으니 그렇다면 지금 젊어지는 방법을 찾지는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말한 지금 당장 젊어지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몸을 차갑게 하라. 가끔 목욕탕에 가면 온탕과 냉탕을 옮겨 다니며 날마다 목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차가운 물로 샤워를 잘 못하는 저로서는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최고 권위자는 이것에 대해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2006년 스크립트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유전공학적으로 체온이 정상보다 섭씨 0.5도 낮은 생쥐를 만들었습니다. 생쥐의 생물학적 체온계를 교묘하게 속임으로써 그런 쥐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이 생쥐 중 암컷은 수명이 20% 더 늘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건강하게 7년을 더 사는 셈이었습니다. 한편 수컷의 수명은 12% 늘었습니다. 또한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추위가 몸을 보호하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한다라며 그 결과 미토콘드리아의 시루토닌3가 훨씬 더 많아지고 이것은 당뇨병, 비만, 알츠하이머병의 발병률이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결론 지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크라이오세라피를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신체의 체온을 극도로 낮춰 신체 회복을 돕는 냉각요법을 말하는데요. 이것의 원리는 사람의 체온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린 뒤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엔돌핀이 나오면서 피로가 빨리 풀리고 염증 및 통증 완화 효과까지 있다는 것이지요. 주로 해외에서는 축구선수 호날두를 비롯해 격한 체력 단련을 하는 운동선수들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소가스와 산소를 이용해 영하 120에서 130도로 온도를 낮춘 원통용 기계 안에 들어가서 약 3분간 추위를 견디면 되는데요. 말이 쉽지 저는 듣기만 해도 온몸이 꽁꽁 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체온을 낮춰서 몸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지요. 소식하라. 앞서 몸을 차갑게 하는 것이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신호 전달이 실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식이 수명에 미치는 효과가 온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싱클레어 박사의 의견과 유사하지요. 소식하면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인데요.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1980년대 이래로 연구자들은 유전적으로 우리와 아주 가까운 붉은 털 원숭이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열량 제한 연구를 해왔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붉은 원숭이의 최대 수명은 40년인데 20마리 중 6마리가 그 나이에 다다랐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무려 120세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열량을 제한한다는 것은 수명을 늘릴 뿐만 아니라 심장병, 당뇨, 뇌졸중, 암을 억제하기도 하지요. 간헐적 단식. 정상적인 식사를 하다가 주기적으로 식사를 중단하는 방법은 혁신적인 건강 유지 방법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조승우 선생님의 섭취, 동화, 배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에게도 이미 친숙한 내용이지요. 여기에서 초점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먹느냐입니다. 전통적으로 간헐적 단식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주기적으로 금식을 실천한 이카리아 섬 사람을 보면
종교적인 이유로 1년의 절반 이상을 어떤 식으로든 금식합니다. 그 덕분에 주민의 3분의 1이 90세 넘게 살지요. 물론 그렇게 엄격하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한 번쯤 아침에 먼저 배설하고 가벼운 당근 사과 주스를 마시는 건 어떨까요? 땀을 흘려라. 영국 의사 윌리엄 하비가 복잡하게 얽힌 혈관을 통해 피가 온몸으로 흐른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뒤로 거의 400년 동안 의사들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이유가 피가 순환계를 더 빨리 돌면서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씻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혈액의 흐름이 개선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장수와 연관이 깊은 텔로미어가 더 길었습니다. 늙으면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는데 운동을 통해 텔로미어의 마모가 느려지는 것이지요. 운동은 NAD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이것의 농도 증가는 생존 회로를 활성화하고 생존 회로가 활성화하면 에너지 생산력과 근력이 늘면서 산소를 운반하는 모세혈관이 더 성장합니다. 장수 조절인자들은 운동을 통해 새 혈관을 생성하고 심장과 폐를 더 건강하게 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여 텔로미어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 이내로 운동을 하기만 해도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40% 줄고 갖가지 원인에 따른 사망률이 무려 45%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데요. 한가로이 걷는 것과 경쾌하게 달리는 것은 다르므로 수명 유전자들을 전면적으로 가동하려면 운동의 강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힘들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운동하고 빠르고 깊게 호흡하며 심박수가 충분히 뛰어야 한다고 하지요. 오늘은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 저녁 공원 가벼운 산책 어떤가요? 아니면 저녁을 조금 덜 먹을 수도 있고요. 아침에 밥이 아닌 야채 주스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미 마음을 먹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벌써 변화의 기운이 불고 있답니다. 그리고 보건소 채널을 보는 것 자체가 내 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행위이지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